자, 그런데 말이죠. 이제 검찰의 심장부에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면은, 야, 정말 검찰이 이런 조직이네. 낱낱이 이거를 알게 되는데 말이죠. 저는 이제 총선이 끝나고,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이 레임덕에 지금 빠져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궁금합니다. 윤석열 사단에 의해서 장악한 지금 검찰 조직인데, 윤석열은 정작 지금 레임덕에 빠져들고 있어요. 네, 현실화되고. 근데 역대 검찰을 보면은 늘 집권 초반기에는 현직 대통령의 온갖 수단을 총동원해서 아부를 하다가 힘이 빠지는 듯 하면 이제 치기 시작하거든요. 네. 이 검찰, 지금의 이 검찰은 레임덕에 빠진 윤석열 대통령을 칠까요? 네, 뭐 많은 분들이 여러 형태로 이제 예측도 하시고 네. 그렇게 돼서 이제 현 상황들이 힘드시니까 희망을 찾으실 수 이런 말씀들도 하시죠. 네. 내년 대선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제 네. 약간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가 네. 검찰 조직에 오래 있었던 건 아닌데요. 그 역대 검찰총장인 네. 보통은 이제 특수부보다는 공안 기획 쪽에서 검찰총장을 해 왔는데요. 그 네. 이유는 뭐냐면 어떤 형식적인 어떤 기계적인 균형이나마 이제 한 거죠. 네. 그리고서 이제 정부가 바뀔 때 정부의 새로운 향배에 따라서 공안적 시각으로 굉장히 초굴 안테나를 세우고 더듬이를 세우고 방향을 예측하죠. 이래서 이제 또 새로운 검찰 조직의 이익을 영속화시키는 형태로 왔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 당시 이제 한상대 검찰총장이 이제 내부 검찰 내에서 당시 이제 윤석열 또 네,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내부적인 이제 특수부 쪽이 이제 검찰총장이 들어서게 됐죠. 네. 어떤 기계적인 균형 감각조차도 이제 잃어버렸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특수부 쪽에 검찰총장과 각 검사장 사건들을 할 수 있는 요직들에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거칠게 표현하면 30개 이상에서 네. 위의 기수에서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적인 사실과 증거에 대한 최소한의 이런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그 공판 관련해서 어떤 그 중요한 신문 사항도 있었다는 보도도 접했고요. 네. 당시 수사했던 검사 두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은 뭐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형태, 한 사람은 인천지검으로 보내는 형태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거죠. 네. 그런 형태로 보면 이제 검찰 내부에서 젊은 검사들 또 그리고 검찰 수사관들의 기본적인 공무원으로서의 자대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근데 기본적으로 검찰은 언론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네. 언론의 의사결정 구조가 그 대검 특히 내에서 대검 내에서 이제 YTN도 이제 최근에 뭐 성격이 좀 바뀌어가는 것 같은데요. YTN 이런 어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실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네. 아주 예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뭐 검찰 스스로 아주 핵심적인 본질적인 철저한 수사를 하리라고는 네. 기대하지 않습니다. 네. 특검의 형태로 그래요. 특검도 어떤 점이 있냐면 법무부 검찰국장에서 필요한 수사들 현직 검사나 이런 사람 특검은 되지는 않지만 실제 수사 인력들은 법무부 검찰국에서 이제 추천을 하는데 어떠한 검사들이 추천되는지 이런 지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조금 이따 우리가 이제 무대에 초청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최근 오연호가 묻다 인터뷰에서 현 검찰이 현 대통령을 칠 가능성이 65%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추미애 장관은 어떻게 해서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근데 그 인터뷰가 일주일 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75% 정도로 더 올라왔기를 저는 소망합니다만 이따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